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2학년도 경남대학교 엑스페스타 행사에서 발표할 법학과 모의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모의재판 사회를 맡게 된 해시학번 박성수, 9학번 이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모의재판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재작년과 작년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비대면으로 활동하다가 방역수칙이 완화되어 영상으로 찾아뵈었던 모의재판이 2022학년도를 맞아 대면 연극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관객분들께서는 조금 더 가까이서 몰입해서 모의재판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학우들이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노력하여 준비한 모의재판이라서 저도 어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번 모의재판은 어떤 주제로 진행하게 될 예정인가요? 네, 이번 모의재판 주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사전적 정의로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를 사용하는 범법행위라고 합니다. 근래 코로나19 영향으로 전화, 문자 등으로 악용하여 대상의 나이대를 불문하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나마 저희 모의재판을 보러 온 관객분들께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2학년도 모의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인 걸 직감한 은행원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피해를 막았습니다. 보이스피싱 10건 가운데 한 건이 대출 사기였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한 눈치 빠른 식당 사장이 기지를 발휘해서 직원을 대출했습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면 계좌 이체가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는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6명이 필리핀과 중국에서 잇따라 검거돼 어제부터 국내 송환이 시작됐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신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오늘 새벽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100억 원 이상을 가르쳤는데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면 곧바로 계좌를 정지시키고 ATM 무통장 입금 당국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7,700여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한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자는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재판부 입장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백동안에 대한 사건번호 2022고당 321호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일부 질문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재판에 있어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될 수 있고 진술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되지 않으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하셨나요? 네.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지, 직업을 말씀하세요. 이름은 백동환, 2002년 4월 19일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하포구 의령동, 현재 대학생입니다. 등록 기준지가 창원시 마산하포구 맞습니까? 맞습니다. 검사 측 공소사실료지 진술하세요. 본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 방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공동정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측 공소사실 인정하십니까?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바입니다. 양측 모두 신청할 증거나 증인이 있나요? 네,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검사, 피고인 신문하세요. 네, 재판장님. 피고인, 어떠한 경위로 이 업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있잖아요. TV 틀면 요즘 많이 광고하는 알바 어플, 알바민족 어플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업체에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습니까? 네, 뭐 여기저기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이상한 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제출한 제1호증을 참고해 주십시오. 당시 피고인이 지원했던 업체의 구인 광고입니다. 기업의 소개와 업무 설명이 다소 빈약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간단한 업무, 단순 사무 부족, 외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면접 절차도 없고 단기 알바, 비대면 알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를 보고 아무런 의심도 들지 않았던 겁니까? 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본 글은 현재 유명한 구인구직 어플의 게시글입니다. 그리고 이 어플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클린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한 회사의 공고만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하는 어플이기도 하고 뭐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에는 피고인이 근무했던 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는데 정말 믿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피고인! 재판장님, 제2호증을 보시면 다양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인 자폐변에서 공개한 피고인이 지원했던 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입니다. 채용되었던 사람들의 후기 또한 없으며 기업 인재처의 기업 평가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 자료 본 적 있죠? 아니요. 자신이 지원한 알바의 기본 정보도 안 알아봅니까? 아니 근데 검사님 정규직도 아니고 알바를 구하는데 누가 그래 이렇게 다 찾아봅니까? 그냥 대중적으로 유명한 어플이라 믿어서 지원했던 겁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지원하려는 업체의 기본적인 정보도 사전에 조사하지 않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한 정보만을 믿고 계약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밀필적고에 의한 사기 방조,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업무 내용 특성과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공동정범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업무 중에 작은 서류 봉투를 수차례 전달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겠네요. 아니요, 저는 전달에만 신경 쓰다 보니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열어보면 기업 비밀 누설이나 뭐라나 막 압박을 얼마나 하던지 그래서 뭐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 서류 봉투 안에는 대포통장 개설, 대포폰 개통을 위한 분실된 신분증 20여개와 각종 위조된 사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정말 몰랐다고 해도
범죄 가담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무소 위조 및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사 측 주장 잘 알겠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왜 이 업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제 생활비를 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본가에 가서 병간호를 하다 보니 생활비가 떨어지기도 했고, 이번 기회에 학자금 대출 사항금을 만들 목적으로 이 알바 저 알바 찾아보다가 이제 이 알바의 조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이 업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저도 화가 나가지고 요즘 소주 한잔하면 잠을 못 자겠습니다. 이게 이 어플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클린 시스템이 있다고, 안전한 회사의 고용 광고만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니까 저는 당연히 믿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죠. 근데 솔직히 돈도 많이 주고 업무는 쉬운데 이거 완전 개꿀 아닙니까? 그냥 대중적이고 이렇게 많이 광고를 하고 이런 어플인데 모두가 다 아는데 왜 뭐 하는 업체인지 찾아보고 자폐번에 검색해보고 인재처 찾아보고 그러겠습니까? 피고인 발언에 주의하십시오. 저도 그만큼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피고인 또한 허위 광고를 신뢰한 또 하나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심부름을 위해 업체에 찾아갔을 때 어땠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촌놈이라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차원의 그 높은 빌딩 사이에 이런 썩을 놈들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사무실들도 많고 5층에 그 박인장? 그 로펌 아닙니까? 그 로펌 있는 건물에 이런 놈들이 있을 줄 몰랐죠.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1층 안에 데스크에 가서 맡겨져 있는 물건을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인의 신문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 있는 증인 선언문을 선언해 주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변호인 증인 신문하세요. 증인은 피고인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혹시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근무 중에 업체에서 업무상 필요한 킥배달 서비스를 자주 시키는데 저희 지역을 담당하시는 라이더분이시기도 하고 자주 뵈서 얼마 전부터 조금 친해져가지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그 서류 봉투라는 것이 앞에 화면에 보이는 저 서류 봉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피고인이 저 봉투를 뜯었거나 뜯어보려고 했거나 건네받았을 때 개봉한 흔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개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확신하시죠? 저희가 건네받는 물건 중에 서류 봉투의 경우 미리 개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개봉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건가요? 회사 기밀이 담긴 서류 봉투가 자주 오가는 회사들이 몰려있는 건물이기도 하고 제가 확인하지 않고 건넸을 경우 만약 개봉이 되어 있으면 제가 미리 회사 기밀이 열람하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방지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류 봉투의 경우 열람되어 있으면 저희가 따로 기록을 해놓는데 피의자가 전달한 서류 봉투의 경우 따로 기록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증인이 말한 위탁품 특이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아니면 혹시 피고인이 봉투를 전달할 때 이상한 행동이나 불안한 낌새를 보이던가요? 아니요, 제 기억상에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검사가 주장한 사문서 위조 및 공동정범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달한 물건을 열어 확인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는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전달하는지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또한 사악한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변호인 더 신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검사 증인 신문하세요.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증인이 피고인에게 서류 봉투를 전달받으면서 대화를 길게 해본 적이 있다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냥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는지 최근에 시작한 일이 일은 쉬운데 급여가 세서 조금 이상하다고 말했고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최근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하셨는데 부모님 앞으로 여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에 대한 수상한 점 등을 피고인이 증인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평소 SNS를 자주 이용하십니까? 네, 뭐 제 또래들은 요새 유튜브나 인스타 자주 사용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각종 SNS를 통해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측의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도 충분히 접한 적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현재 검사는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공소 사실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네, 재판장님.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한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을 아셨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피고인, 본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셨지요? 네, 제가 바보도 아니고 알았으면 신고했을 거고 애초에 시작부터 안 했을 겁니다. 또한 피고인은 간단한 업무 외에 본인이 직접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업무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거짓된 주장으로 본 재판을 욕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현재 검사는 추측성 발언으로 피고인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증인과 증거가 있는 내용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 범죄에 대해 인지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증인이 있습니다. 변호인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검사, 증인 출석했나요? 네, 재판장님. 증인 나와서 증인 선언문을 선언해 주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 증인 신문하세요. 증인, 피고인과 어떤 사이죠? 네, 저는 피고인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입니다. 피고인이 평소에 하는 일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네, 지가 한번 새롭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쉽고 단순한 일인데 건당 10만원? 한 많게는 20만원까지 받는다고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일 아닌가? 라고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스피싱 같은 거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진짜일 줄 몰랐죠. 그 외에 더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저희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검색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니랑 그런 얘기했는데 구라치지 마라. 이 나랑 치킨 먹을 때 얘기했다 아이가. 좀 적당히 해라. 니랑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니 혼자 씨부럽다 아이가. 뭔 말? 새끼야 입에 걸레를 쳐물었나? 혼나. 피나. 지금 법정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자중하세요. 증인, 피고인, 재판관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이런 저 행동을 보이시 법정 소환으로 감치 선고하겠습니다. 검사, 기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증인과의 대화를 통해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는 업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은 평소 피고인이 어떤 사람처럼 느껴졌습니까? 생각을 벌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틈 나는데 열심히 알바도 하는 제 또래에서 좀 보기 드물다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였죠. 그러다가 제가 돈 많이 주는 개꿀 알바 찾았다 하면서
뭐 그 일 그렇게 딱히 어렵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땐 좀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뭐 별일 아닐 거라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증인의 말씀은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업무를 설명하였는데 직접 현금을 전달하거나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었단 말씀이시죠? 네, 뭐 끼케야 은행 창구 가서 회사 돈 인출하는 거라고 한 200만 원 정도 인출해서 회사 금고에 넣어둔 정도만 했다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의 말과 같이 피고인은 회사 업무 차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고에 넣어두는 일만 했을 뿐 직접 누군가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증인, 최근 기숙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기숙사에서 술 먹고 담배 피다가 누가 그걸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즉시 기숙사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증인이 말하신 그분이 혹시 저기 피고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재판장님, 아까 피고인과 증인의 주장하는 사항이 달랐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증인은 최근 기숙사에서 피고인 때문에 입은 불이익으로 인하여 악의가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신 내용 있나요? 이상입니다. 증인 퇴장하도 좋습니다. 법원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본 재판관이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네, 피고인은 현재 킥과 함께 문제가 된 이 일을 병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일은 왜 병행하게 되었나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은 알바를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일은 제가 틈이 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메리트를 느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업무 내용 중에 창구에서 회사의 돈을 인출하였다 하셨는데 인출을 하기 위해 사용된 통장이 법인 통장입니까? 아니면 개인 이름 통장이었습니까? 저는 그냥 회사에서 전달받은 통장과 도장으로 현금을 출금해서 전달했을 뿐 통장이 뭔지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피고인, 아까 증인과의 진술이 어긋났는데 피고인의 업무가 이상하다는 것에 대해 눈치챈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에 관해 대한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까? 저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대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검사 측 더 제출할 증거나 신문할 사항 있습니까?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인정합니다. 피고인, 업체 지원 당시 이력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아니요, 저는 대학생이기도 하고 딱히 내놓을 스펙도 없고 이력서 안 본다 하길래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라고들 많이 하던데 혹시 문제가 됩니까?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당장 일할 수 있다고 계약서 읽어볼래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사인하라 하고 압박하고 그래가지고 업무 시작해야 돈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내용도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본 업체는 업무로 발생한 모든 법률 효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만 잘 읽었어도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인지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본 계약은 민법 103조 관사의 질서에 의한 계약서로 무효입니다. 기각합니다. 검사 계속하세요. 이처럼 피고인은 계약 당시에도 기본적인 계약 수순도 밟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도 자신이 책임져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례적인 지원 절차와 단순 업무, 심부름, 사무보조라고 포장된 조직적이고 은밀한 내용을 비추어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 측 더 주장할 사항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피고인이 했던 업무, 즉 심부름에는 분실된 신분증을 전달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또 다른 피해자가 현재까지 벌써 4명입니다. 그때 그 신분증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조금 더 채용 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인 피해가 상당한 부분을 모아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인, 마지막으로 변론할 사항이 있나요?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업무 도중 자신의 일이 이상하다는 것을 점점 인지하여 늦게라도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였다는 점,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 점, 업무 전달 담당자의 위계와 위력에 의한 강요 등을 고려하여 주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단순 업무라는 말과 업체 측의 설명을 신뢰하실 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 휴정 후 판결하도록. 잠시만요, 재판장님. 이 사건에 증언해줄 증인을 도착하였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증인이 아니라 새로운 증인이란 말입니까? 네, 증인의 신변 보호와 업무 특성상 미리 신청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호인,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증인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혐의를 확증시킬 중요한 증인입니다. 검사, 재판에 중요한 증인이 아니면 검사 측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재판에 중요한 증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판장님. 직권으로 증인 신청 인정합니다. 증인, 진인석으로 나오세요. 앞에 증인 선언문을 선언해주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증인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주세요. 경상남도 경찰청 광역수대 2팀장 조용환입니다. 이번 재판에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신다 했는데 무엇입니까? 지난 1년 피고인이 일했던 업체에 위장 취업하여 업체에 대해 조사를 하라는 수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니, 당신도 그냥 사무직이었잖아. 당신이 내가 전달한 서류들을 관리했잖아. 피고인 자중하세요. 발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계속하세요. 피고인이 일했던 업체는 지난 1년 동안 지속해왔던 보이스피싱 문제로 저희 부서에서 계속 잠입 수사를 진행하며 확증을 탐색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당신 그냥 서류 파쇄하고 컴퓨터 탄 사람 아니었어? 피고인의 주장 중 자신은 간단한 업무만 하였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에 기각되었던 검사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사전에 신청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본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여 증인 신청 판사 직권을 승인하였으나 향후 검사 측에 제출할 증거에 대해서는 그 증거 능력의 정당성 여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측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변호인, 본 재판을 방해하는 발언을 할 시 변호인 주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언에 주의하세요. 네, 재판장님. 검사, 계속하세요. 재판장님, 방금 드린 서류들은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될 증거들입니다. 증거로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있습니다. 이 또한 사전에 신청한 증거물이 아닙니다. 이 자료들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보아 재판단 직권으로 승인하겠습니다. 검사,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자료는 증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 자료입니다. 피고인이 지시받은 단순 업무 외에 상당히 중요한 정도의 범죄 가담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 자료이므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본 증인은 영장 주의에 일거하여 수색과 조사를 진행하여 수집한 증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담당 판사의 영장 발부를 받아서 업체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행했던 업무 중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들의 사본들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위조한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고 서류 봉투에 넣는 행위가 포착된 폐쇄로 화면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국정 증언에서 본인은 분명히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이력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 거짓말입니다. 또한 그 서류들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까 금융감독원과 서원지방검찰청을 사칭하여 본인들의 통장에 불법행위에 사용되었으므로 당장 통장이 잔여 금액과 통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위조된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촬영된 폐쇄화면 화면입니다. 자료면 보시겠습니다. 증인, 수집한 증거물은 적법한 수단으로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다수 목격하였고 여러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검사에게 영장 발부를 요청하여 이틀 전 발부된 수색 영상을 통하여 본 업체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본 증거물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출한 증거물의 진위 여부를 국가수의 문의하여 받아낸 감정서입니다. 99.9%로 조작 여부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피고인, 증인의 말이 사실입니까? 저는 그 피고인이 일했던 업체가 설립된 지 6개월이 됐을 때 비서직 사무보조 역할로 위장 취업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만 따라 단순한 업무이자 잠입인 커피 타기, 문서 파쇄처럼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존재로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제가 보면 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형사라는 작자가 왜 내가 일을 계속 하게 냈던 건데 나를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일을 가담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싶었지만 제 신분이 노출이 되면 절대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본 업체는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 외에도 전국 5곳이나 되는 곳에서 똑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수사에 신중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각종 서류들에 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한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사문서 위조의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행위 또한 업무의 일환으로 지시가 내려졌고 피고인은 그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조작된 서류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알겠으나 본 피고인의 행위 또한 피고인의 지형과 같이 각종 강요와 협박의 업무 지시, 위계와 위력에 의하여 행하여진 어쩔 수 없는 행위로 피고인은 업무에 충실한 것뿐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발언할 순서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 더 주장할 사안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증인이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업무 내용을 조사하던 과정 중 피고인이 왜 그렇게 돈이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부모님의 병원비와 본인의 생활비, 학자금 상환금의 마련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다 거짓말이었음을 주장합니다. 본 증인은 피고인이 서류 봉투를 전달하고 퇴근한 후 범죄 가담의 여부가 있으리라 판단하여 피고인을 수사하던 과정 중 평소 피고인이 유흥을 즐기며 음주를 좋아하는 모습을 포착하였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피고인이 퇴근 후 22시경 마산 하폭에 위치한 유흥가에서 지인들과 함께 유흥지점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길 새벽 04시에 만취한 상태로 지인들이 부축해서 유흥지점을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은 왜 피고인을 조사하신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피고인이 지인과 통화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지인과 통화하면서 야, 오늘 밤 회원 쏠게,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라, 이쁜 딸내미 먹으러 가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유흥주점을 이용한다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증인, 혹시 더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유흥주점을 이용한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의 신용 정보를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현재 다수의 은행에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지인들에게도 약 1,000만 원 정도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장님, 불법 사찰이자 불법 증거입니다. 증인, 지금 이 증거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물인가요? 맞습니다, 재판장님. 정식 수사 과정에 걸쳐 수사 명령을 받아서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의 직업은 형사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수사 과정에서 더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조사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버는 목적이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거짓이며 그저 본인의 쾌락을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주장 모두 잘 알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검토하여 선고의 신중을 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시 휴정 후 판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 대정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자벨, 어떻게 생각해? 참 피고인이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이제 대학생인데 뭘 안다고. 그래도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은 평소 행실이 바른 사람이 아닌 것 같네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피고인이 딱하긴 한데 또 마지막에 검사가 주장한 사항을 보면 피고인이 성실한 사람이 아닌 것 같긴 해. 그래도 돈이 무슨 이유에서 필요했건 피고인이 한 업무는 모두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의 주장처럼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고 하니 저는 피고인이 하는 행동은 미필적 고의로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벨, 어떻게 생각해? 피고인이 유흥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곧 업무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인지할 수 있음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일어난 거죠. 미필적 고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 곤란하네. 피고인 아이를 보면 딱하기도 한데 피해자도 많고 피해액도 그리 작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재판부 입장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고하겠습니다. 주은, 피고인을 징역 2년을 처한다. 피고인의 공동 전범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채용 절차에서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 내용 중 민법 제3조가 규정하는 반사회적 질서에 위반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이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례적인 채용 절차와 미흡한 기업 정보만을 신뢰했던 피고인의 행위와 두 증인의 증언을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범죄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을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에 직접 모여한 것은 아니나 돈을 인출하는 행위와 단순 심부름을 통해 분실된 신분증을 전달하는 업무가 미필적으로 남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진실 어린 반성과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하여 처벌한다. 아, 2022학년도 법학과 모의재판 저희가 준비한 연극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증거 영상도 저희가 진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슬라이드 쇼가 갑자기 날아가 버려서 못 나오는 이런 부족한 부분도 많고 서툰 부분들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들 재밌게 봐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기자들과 연출진들이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고 저희 차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자분들 입장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번 모의 재판을 위해 고생해준 출연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출진 분들 올라와 주세요. 이번 모의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뒤에서 열심히 일해준 연출진들에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